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백수 놀 때 뭐하지? 근데 백수가 너무 고급죠. 갖고 오는 주제가 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워. 이런 놀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챗 GPT를 공대녀시거든요. 백수가. 그래서 해볼 거고요.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PD입니다. 네, 젤리입니다. 하이킥입니다. 안녕하세요. 똥이맘입니다. 네, 똥이맘님 반갑습니다. 네, 놓으시면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자꾸 네, 찾아주고 네. 심심하시구나. 우린 너무 좋거든. 궁금하잖아요. 다들 챗GPT.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발음도 잘 못하겠어요. 맞아, 좀 어려워. 네, 좀 어려워. GPT. 네, 맞아, 이런 어려워. 것도 힘들고 워낙에 제가 명사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나랑 똑같다. 못 외워 잘. 아니요, 굉장히 발음이 명확하시잖아요. 발음만. 저 이름도 맨날 바꿔서 부르고. 발음은 정확한데 정확하게 바꿔서 부르세요. 전 정말 단어 조합이 굉장해요. 정말 저한테서 어떻게 이런 창의력이 나는지 모를 정도로 명사, 그러니까 아까 받아쓰기 말씀하셨잖아요. 받아쓰기, 스펠링, 저 영어 그런 것들, 단어 이런 것들 굉장히 약하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제가 뭐 챗 GTP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잖아요.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시간도 있고 짬짬이 시간도 있는데 그 짬짬이 시간에 유튜브에도 요새 계속 챗 GTP 뭐 그냥 전자책 만들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이 뜨니까 궁금해서 저도 계속 클릭을 해본 거죠. 네네. 이게 지금 이번이 2.5 버전이라고 했나요? GPT가 4버전이에요. 4버전. 벌써 4예요. 와,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어서 이게 오픈이 안 됐다. 갑자기 오픈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나온 줄 우리는 알았잖아요. 11월 네. 중에 나온 그때가 3.5가 나왔었던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3.5에서 4로 딱 그 변환되는 시점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데 3.5랑 4도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운 좋게 두 개를 다 경험을 한 건데 3.5 하면서도 이 녀석 봐라. 제법인데? 뭐 이런. 제법인데 근데 4는 사람의 영향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눈치가 진짜 빠르시다. 달라요. 네. 서론 결론, 그러니까 서론 중론 결론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챗 GTP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GPT. 네. GPT. PT 받는다. 지금 제대로 발음도 지금.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 한국말로 알려주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그게 더 어려운데요? 그게 더 어려워요. 뭐지? 네. 뭘까요? GPT. GPT, 그러니까 GPT. 채팅하는? GPT. 네, GPT. GPT인데 GPT. 이걸 같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맞아. 힘든데 잘못 한 번에 만든 거예요. 발음하시더라고요. 트레이닝 받으신 분이니까. 아나운서 훈련을 발음 훈련을 했어가지고. 그럼 약간 굴려서 GPT 이렇게 하면 역시 선생님보다 GPT 이렇게 약간 흘려서. 감각이. GPT. 다르다. 여기서 최초로 지비리. 아니, 되게 간단해요. 저희 왜 금융권에서 챗봇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네, 저희 현대카드 쓰고 있는데 뭐 이러저러 하시면 챗봇으로 먼저 이용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대부분이 그럼 그렇게 다시 되더라고요. 상담원한테 전화해야 돼요? 결국은 상담원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바보예요. 거예요. 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걔네들이 원하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밥 하나도 쌀이 있고 맞아. 밥이 있고 뭐 현미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GPT-4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영어 문장을 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 한글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블랙버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이 아침을 뭘로 바꿔줘 라고 영어랑 한글을 동시에 집어넣어도 정말 명확하게 알아들어요. 어머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놀랍겠다. 네, 너무 놀라웠어요. 그 아침이 아침 식사라는 걸 아는 거구나.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아점이라고 치면은 걔가 브런치라고 알아들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딥러닝으로 스터디된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좀 느끼고 이게 포로 넘어가니까 좀 더 교수다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요? 네. 오. 그전에는 네이버 지식인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초등생이다라도 네이버 지식으로. 예, 약간 그런 수준의 대답들도 있었고 문맥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물론 포로 넘어가서도 문맥이 매끄럽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어쨌든 영어 기반인 거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되는 데 있어서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가 어색한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모르지.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람이 개입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강화학습을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포에서 네, 그러니까 3.5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네. 사람들이 붙어서 좀 조율을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정도의 퀄리티가. 근데 이게 그냥 지식인처럼 묻고 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한테 저희가 역할을 줄 수 있거든요. 너는 작가야, 뭐 너는 의사야, 너는 상담원이야 이렇게 역할을 주어주면 그거에 맞게 멘트도 작성을 해줘요. 네. 그런 것도 작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쉽게 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해결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시나리오를 써줘, 뭐 그러네. 대본을 써줘. 예, 나 그 대학교에서 말하는 그 보고서 리포트 같은 것들은 정말 껌인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거를 교수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 잠깐 봤는데 몇 회차 사법고시 시험 통과했다더라고요. 챗GPT 변호사. 예.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인가? 하여튼 그 정도 서술을 다 해낸다는 건 네. 놀라운데.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요새 가장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면서 너무 답답한 게 말로는 되는데 글로 안 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쓰고 매끄럽게 바꿔줘. 매끄럽게 바꿔줘요. 오, 네. 괜찮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딩 같은 것들도 이렇게 코딩하는 방법이 있어라고 먼저 알려준 다음에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그 사이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드저니라는 데다가 이제 명령어를 쳐야 돼요. 근데 명령어를 치는 기준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나는 배경이 파랗고 어떤 아이가 중장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명령어를 만들어줘요. 그런 기능들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딩 안 해도 돼? 코딩 공부. 명령어를 집어넣은 정도까지는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줘. 로직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인간이 하고 나머지는 걔가 다 해주는 나머지는 거. 걔가 다 해주는데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 로직을 갖다가 한 거랑 그냥 제가 그냥 걔한테 얘기를 해서 한 거랑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그런 것들이 스터디가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를 시키면 시킬수록 얘한테 문의하면 문의할수록 얘도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저희 초등학교 때 도스 배웠었잖아요. 네, 그거 하다가 갑자기 천리안 나오면서 이미 이제 부팅할 때 이런 걸 안 해도 돼? 약간 그 느낌? 그럼 이게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상용화되고 많이 그 쓰이는 양이 많아질수록 계속 자율학습이 되는 건가? 네. 학습이 되는 거겠죠? 인공지능은? 이거는 조금 좀 다른 문제인데 그 얘기 복잡해지니까 그냥 지나가죠. 그건 조금 그래요?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배우는 학습하는 네. 거하고 그리고 학습한 걸 기반으로 해서 뭘 생성해 주는 거는 분리돼 있어요. 네, 현재는 뭐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그게 자율적으로 돌아가기 실시간으로 시작하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반영될 말씀이신 거죠? 수가 없어요. 어. 너무 시스템이 커요. 무거워서. 한마디로. 네. 계속 그렇게 하려면. 근데 네. 그게 답변 다는 거에 좋아요, 아니요, 나빠요 이렇게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나빠요라고 평가된 것들은 뭐 인간이 하던 기계가 하던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거는 그걸 맞아요. 평가하는 근데 거니까. 이건 별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직접 진행하- 하는 게 아니고. 네, 네네. 같은 시스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시스템. 현재는 저는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하고 싶은데 살짝 이거 내가 하긴 어려운데 답답한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시키면 해주니까 네. 내가 외주업체를 찾아서 돈 주고 하던 거를 얘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궁무진해지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최종 산물만 우리가 머릿속에 있으면 중간에 복잡스럽고 막 자질구레한 일들은 꽤나 한 방에 딱 처리가 그러니까요. 되겠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창의적이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창의는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창의는 내가 탑재를 해야 되는데. 요약 정리해주는. 네, 요약 정리해주고. 근데 심지어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요새 잘 나가는 아이템이 뭐야?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은 뭐 어느 파트에선 이런 게 잘 나가고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정리는 해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상업적으로 우리가 수익화 한다거나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사람의 창의력을 따라가는 거는 없다고. 창의력은 안 되죠. 어차피 걔네들은 네. 만들어져 있는 걸 학습한 기반으로 하는 거를 거니까. 흉내내는 거지 네. 창의성하고는 다른 거라서.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인간도 맞아요. 창의적이에요.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으니까. 그쵸. 예. 모방을 하다가 이제 조금 발전하는.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가 좋을까요? 온드라스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모른다는 모르죠. 건 알죠. 네. 컴퓨터는 그 모른다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 뒤진 다음에 모른다. 마찬가지거든요. 챗GPT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컴퓨터가 못하는 독특한 뭔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요약 정리를 하면서 요약 정리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나도 모르게 계속 살을 붙이거나 뭘 맞아요. 빼거나 하면서 그게 창작이 되는 거 과정인데 얘네들은 요약 정리만 되겠죠. 아마. 아니요, 그것도 해줘요. 사이사이 끼워 넣는. 네, 뭐 1000자로 했다. 나 이거 3000자로 늘려줘. 500자로 줄여줘. 기가 막혀요. 네. 그런 거 되게 잘할 그런 거예요. 건 정말 그러니까 GTP를 하이로 다루는 정말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문 분야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예, 좀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서 그 챗GPT 쓰는 거를 그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거기다가 질문 넣는 게 문제예요. 네. 그렇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요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똑똑한 교수님은 그걸로 리포트 써오라라고 얘기하는 게 질문을 잘 넣으면 나오는 대답이 달라지니까 챗GPT 써! 대신에 네가 질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맞아요. 답이 달라져. 난 그 퀄리티를 볼 거야. 이거 쓰지 말라 그러면 안 더 될 것 쓰지. 같아. 안 쓰는 게 그냥 맞아. 쓰라고 아니 해야 될 안 것 될 같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아까 써요. 말씀하셨던 선행학습 금지랑 똑같은 거죠. 예, 이미 이것처럼 그러니까 챗 GTP를 쓰든 인터넷으로 검색하든 다른 그렇지, 건 없는 그렇지.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문제인 맞아요. 거지. 그걸 금지한다고 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부릴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또 우리는 찾겠죠 아마. 맞아요. 이 좋은 도구를 줬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단순한 그쵸. 일을. 이제는 그걸 할 필요 없고 그 도구로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고. 그쵸. 가르쳐야 그러니까 되겠죠. 왜 엊그저께 우리 같이 방송하면서 이제 마스크 금지가 풀려서 마스크 사업하던 사람들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세상 변화잖아요. 챗 GPT가 해주는 간단한 무슨 PPT를 만들어준다거나 포스터를 이거는 걔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는 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네.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나는 그 PPT를 만들고 싶은데 이 PPT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장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과연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고 의뢰를 하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비용도. 비용이 들죠. 그리고 이 퀄리티를 보장할 수도 맞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 GTP랑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구글이랑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충분히 내가 적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퀄리티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맞아요. 그러면 직업은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할 일은 좀 무궁무진하게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텝을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한 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했던 게 저는 저희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책을 좀 예전부터 계속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포토샵 뭐 그런 기능들이 아니까. 탑재되어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첫 번째 막히는 게 스토리.
그래서 아이템은 있어도 이 스토리를 어떻게 짜내야 되지? 저 혼자 막 상상을 하다 보면 이게 막 5페이지도 됐다가 100페이지도 됐다가 막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실행이 안 되고 내가 포토샵으로 한다고 해도 그냥 상상만 한 거죠. 이 아이가 이 장면에 딱 맞는 사진이 없어. 남자아이잖아요. 내가 그릴 순 없어. 네, 남자아이잖아요. 사진을 못 찍어요. 그치.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얗게 나와 있어요. 아, 그걸 컨셉으로 아예 사진첩을 만들어 보시면. 그 정도 흑역사는 제가 그래서 동영상밖에 못 찍겠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그 장면에 딱 맞는 얼굴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미드저니도 버전이 업돼서 나왔거든요. 미드저니가 뭐예요? 미드저니 그 동영상을 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파란색 하늘 배경에 5살짜리 아이가 뭐 지금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중장비를 바라보면서 뭐 뛰어놀고 있는 거, 스마일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그려줘 하면 그려줘요. 비슷하게 그려줘요. 네. 서술을 했는데 그림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저한테는. 근데 딱 그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챗 GTP는 그냥 그림이 아니고 글만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그림도 그림도 이제 나와. 인식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입출력이 다 돼요. 인간이랑 똑같이 입출력이 다 돼요. 그림도 근데 되는 거예요? 미드저니도 지금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림이나 영상을 보고도 걔가 인지를 해요. 그게 상용화가 됐어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서술을 하면 그림이 그래요? 서비스를 그림 나오는 거 예전부터 됐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거였어요. 뭐가 근데, 있냐면은 네. 챗 GPT로 썸네일 만들기 이런 거 강의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내가 다른 거를 같이 하는 거 제가 갖고 있는 버전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다른 오픈AI에서 내놓은 거에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다들 퀄리티 차이가 있고 특화되어 있는 게 있어서 뭐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그 기능이 탑재가 돼 있고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제가 공부를 더 해봐야겠네요. 미드저니는 그러면 그렇게 서술하면 네. 그 영상물이나 디스코드에서도 해줘요. 디스코드 아시죠? 네, 그 디스코드가 미드저니. 그게 네, 미드저니예요? 그게 미드저니고 저도 디스코드는 그때 아까 써봤어요. 말씀하셨던 뭐 달리 있고 레오나르도 뭐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그러니까 몇 가지 버전을 다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건 미드저니인데 그냥 그렇게 사진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책 한번 동화책 만들고 좋죠, 싶었던 거 좋죠. 만들 수 있을 것 필요가 같더라고요. 진짜 많겠다. 그림을 못 그러니까요. 그리고 포토샵 못 하는데 네. 이게 사진이나 그림이 필요한 사람들이 네.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쭉 지금 해간 순서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우선 GPT를 근데 이것도 그 명령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질문하고 명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희 아이 5살짜리 주영이란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중장비들이 있어라고 이제 그 정보를 먼저 준 거죠. 그러니까 그 건설 현장에서 자주 쓰는 중장비 5개를 알아? 그러니까 딱 영어까지 해갖고 굉장히 훌륭하게 정리를 딱 해줘요. 그러면 그 중장비 5개랑 5살짜리 아이랑 재미있는 동화 스토리 라인을 한 5개 정도 만들어봐 하면은 5개 정도 한 2-3줄로 해서 스토리 라인을 좀 구성을 해줘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하나 픽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장비들이 아이를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주영이가 바라보고 있다가 저기 구석에 흙더미에서 좀 고양이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서 주영이가 거기를 기어 들어가서 고양이를 구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비들이 그걸 뭐 흙더미를 받쳐주고 길을 내주고 해서 이제 그 고양이를 구출한다라는 스토리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중장비가 들어가고 또 때마침 고양이가 좀 투입이 된 상황이라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좀 나왔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구체화해줘 라고 했더니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촤라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한글로 어쨌든 번역을 하는 것들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화다 보니까 그렇죠. 네, 되게 서술적이고 정보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르죠. 기가 막히게 딱 맞는데 그러니까 그 동화다 보니까 좀 감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말도 예쁘게 다듬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차츰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사파를 만들어야 되는 거에서 나는 이거를 7페이지로 구성을 할 거야. 네. 페이지별로 키워드 되는 문장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페이지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약을 해서. 네. 참 명령을 깔끔하게 잘 주신다. 그러니까. 몇 번 시도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서술에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GPT한테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가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7페이지로 요약해줘. 키워드 문장만 내줘. 라고 했더니 너무나 명확하게, 명료하게 딱 키워드 문장 내주고 첫 번째 장면은 뭐 주영이, 그러니까 호기심 많은 아이가 뭐 이렇게 먼지 나는 그 중장비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문장을 내줘서 그거를 미드저니에 쳤죠. 이렇게 하는데 뭐 만화 스타일로 해줘, 뭐 픽사 스타일로 해줘,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해줘 이런 것들을 쳐서 고고 스타일로 해줘. 그 사파를 생성을 한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 와, 너무 재밌겠다. 지금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겠다. 보내주신 그림이 지금 그걸 해서 네. 그걸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 고양이가 나오고 이런 스토리도 다 걔가 해준 거예요? 네네, 해준 거죠. 근데 거기서 디테일을 제가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에서 고양이를 토끼로 바꿔줘. 이 중장비 주인공을 뭘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인간이 개입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 21세기에 살아갈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지금 너무 좀 충격받았는데 저 이 세계를 아예 모르니까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리포터를 쓰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어떤 리포트 주제를 같은 주제를 넣으면은 그럼 같은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제가 그 질문을 정말 뭐 했습니?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뭐 해줘 라고 할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변하기도 해요. 그럼 말투 네, 가지고도요? 어투도 좀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바뀐다는 누가 얘기했죠? 맞아. 그쵸. 네. 네. 그런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챗 GPT가 써준 서술이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새로 고침을 계속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걔가 또 다르게 써주니까 그 중에 뭘 선택하냐도 나의 몫인 거죠. 제가 네. 이제 최근에 노인과 바다를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그 10년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저의 명예나 이런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좀 매달렸던,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허무하지만 그때 그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그 입장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젊었을 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바다에게 결국은 다 뺏기는 건데, 하지만 나는 이것만큼은 꼭 이뤄낼 거야. 내가 꿈에 그리던 고기가 여기 있잖아? 하면서 그 배를 끌고 오면서도 고기를 잡고 배를 끌고 오면서도 계속 뺏기잖아요. 뼈가 남았잖아요. 네. 그 뼈로 사고를 해야 되나요? 네. 생선이니까 사고는 아니고 매운탕. 그렇죠. 매운탕에 뼈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들을 쓰고 싶은데 답답한 거예요. 해밍웨이 대단한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읽는 시기마다 이게 해석되는 게 달라서. 맞아요. 근데 이 감정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읽었던 감정을. 근데 난 쓸 수는 없어. GPT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10년 된 직장에서 어찌어찌해서 얘한테 구질구질 구질구질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위험하겠다. 네. 그게 그렇게 해서 저도 한 10줄 정도를 썼어요. 내가 생각하는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글을 써줘 라고 했더니 얘가 내가
그 취지한 대로 그대로 글을 써주더라고요. 아, 와. 정제된 언어, 형용사 같은 거 다 찾아가 이게 써주니까. 지금 얼마나 버전 네. 4번째 버전인데 이 정도면 이제 10번째 버전 가면 아니 이거는 3.5였어요. 3.5. 네. 이 버전 업그레이드는 수시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하겠죠. 있는 중인 것 예. 같고요. 지금 놀랍다, 전문가들 지금. 얘기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거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게 한 달 만에. 아니 이렇게 진짜 무서운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근데 저도 저는 근데 무섭다기보다 이걸 내가 빨리 활용하는 방법을 좀 터득해야겠다. 그렇죠. 너무 맞아요. 무궁무진하다. 맞아요. 이게 진짜 신세계가 열리는구나. 맞아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뭐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그 개인 컴퓨터를 들어왔을 때도 이런 이슈들은 계속 사람들을 있었죠. 너무 무섭다라고 그치, 하고, 그치. 예, 스마트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고. 이게 만약에 달돌 인형에다가 뇌에다 딱 탑재를 시키면 친구 되는 거잖아 진짜. 그래서 인형이 그 아직은 헌가요? 신가요? 네, 네. 예, 거기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 사람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은데. 그치, 그치. 맞아요. 네. 나의 언어를 탑재한 뭐가 있어서 네. 대화한다 그러면 진짜 뭐가 통하는 느낌 들긴 들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예. 예의를 가르쳤다는 말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매 매너가 문장마다 좋구나. 예,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 개 해도 이번에는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마워. 내가 뭐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환상적이야. 막 이런 답변들을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달돌 인형에다가 이게 탑재가 되어서 우리 집에 항상 가사 도우미를 앉아 있어. 좋잖아. 결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허가 수도 나온 있겠다.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가족이 있는데 그 가사 도우미가 대화 너무 상대 잘하니까 있고. 엄마가 와서 할 일이 없고 애들이 그 가사 도우미 너무 좋아해. 왜냐면 화내지 않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화내지 않고 계속 음식을 해주고 하니까 엄마는 자꾸 화를 내잖아 들어오면.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지. 어느 날 4시 같이 밥 먹고 얘는 앉아 있는 거지. 엄마는 퇴근해서 왔는데 내 자리가 없어. 엄마가 잘해야겠다. 밀리죠. 감정이 올라오잖아. 그래도 엄마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저도 오늘 엄청난 고민을 해서 오늘 아침에 생각이 든 건데 엄마라는 직업은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구나. 왜냐면 이거는 뭐 내가 테스트를 보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기계도 지치지 않을까? 이거는. 그것도 있고 되게 신기한 게 엄마가 아무리 막 그 아이한테 아이를 뭐 폭력을 가하고 막 이래도 애들이 엄마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엄마를 계속 찾잖아요. 밥을 그런 줘서 가정, 아닐까요? 그런 가정조차. 아니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엄마랑 떨어졌는데도 되게 잘 그건 영화니까 됐다라는 그런 영화. 거. 영화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족들이 식사한 장면에서 엄마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아빠랑 애 둘이랑 이 그 달돌 인형 가사 도우미가 싹 세팅해주고 있고 셋이서 식사하는데 엄마가 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치. 잘 그게 돌아가고. 일상이면. 근데 엄마가 와서 뭘 하길 요구하면 엄마는 주로 화를 낸다던가 그걸 이제 야단친다던가 그렇지만 이거 은퇴한 아빠들 뒷모습이다. 왔더니 나는 빠지고 자기네들끼리 하하호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아빠들이 그래서 슬프잖아.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지금 버전이 높아질수록 너무 우리가 원하는 걸 쏙쏙 잘 대답해준다고 하면 진짜 그만큼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GTP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막 사르르 녹듯이. 맞아. 네. 공감해주면 딱. 네, 맞아요. 허의 결말 아시죠? 결말은 뭐예요? 허의 결말. 결국 허가 여러 사람들이랑 모두 다 그랬다는 걸 알고 배신감을.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묘한 그 감정적인 부분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야를 아는 순간. 알고 있었지만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면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똑같이 지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지식 중심의 교육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영어를 못해도 조금 덜 두려운 이유가 파파고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여행 다 가서 번역해주는데 그거 뭐 그거에 그렇게 이렇게 목숨을 들이대면 내 거나. 발음보다 훨씬 잘 알아들어. 그럼요. 나중에는 그렇게 들이대지 않아도 내 뭘 끼고 해외여행 가면 내가 한국말은 바로 막 영어로 나가는 그거는 몇 년 전에 이미 개발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상용하기가 힘든 것들이라고. 그러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굳이 찾아갖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즉석으로 번역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쵸. 언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하튼 간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그 설레임, 그리고 이걸 네. 하나 해보시니까 확실히 이게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이 너무 예쁘네요, 이 동화책 그림이. 언제 발행하세요? 발행은 네.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네. 이게 저희 아이 사진이거든요. 너무 예쁘다. 네. 저희 아이 사진을 넣고서 네. 이제 얘를 이용해서 뭐 픽사 스타일로 좀 만들어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코리안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뜨더라고요. 약간 그 느낌이 아, 지금 그러네.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그 만들어준 네, 그 거기서 이미지예요? 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 음. 처음에 살짝 충격받았어요. 아.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눈을 확 줄여놨네. 그죠? 네, 원래 그런 생각도 사진보다. 들고. 근데 그들이 이런 눈을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가늘고 이렇게. 그래서 코리안을 뺐더니 너무 귀여운 사진들이 그러네. 많아요. 이건 서양 어린애 같다. 픽사 스타일이 너무 네, 네. 너무 귀엽죠. 근데 저는 딱 저희 아기가 어렸을 때 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경을 빼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경을 빼고 큰 눈을 그려줘라고 그려줘. 했더니 이게 실필줄까지 보여요. 이거 살짝 무서운데. 이거는 디테일인 거예요. 네. 좀 줄여 그래. 그리고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고 안경을 빼주고 뭐 해줘라고 했더니 안경을 다 껴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약간 바보야.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기본적인 일러스트 같은 거에서는 훌륭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인식하거나 그런 것들은 계속 좀 해야 된다라고 그러네. 또 하더라고요. 눈이 컸을 때 적당히 해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는 알아들어요. 네, GPT는 알아들으니까 진짜. 조만간 걔네도 같이 협업을 하겠죠. 적당히 해 알아들으면 맞아요. 그 적당히 알아들으면 진짜 놀라운데.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행간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 왜 눈치 없는 사람들도 그걸 잘 못 채. 맞아요. 눈치까지 생겨? 와. 좋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훌륭한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그 도구를 잘 쓰는 것만 익히면 그러게요. 마치 리모컨이 처음 나왔을 때 리모컨을 못 리모컨 잘 써서 쓰세요? 지금 리모컨 버튼 너무 많잖아. 맞아. 너무 많아. 쓰기 너무 힘들어. 어르신들 맨날 리모컨 2개 갖고 와가지고 뭐 눌러야 되냐고 맞아. 우리 시댁도 그러시던데. 진짜 헷갈려해요. 맞아, 어머니들. 헷갈려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잘못 만든 거예요. 네. 잡스를 줬으면 네. 일단 다 뽑아버렸을까.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그 사인해달라 그러는데 키보드에다 사인해달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마침 그게 윈도우용 키보드였던 거예요. 근데 맥용하고 윈도우용을 보면 맥용은 버튼이 몇 개 안 돼요. 상대적으로. 이거 내가 좀 버튼 좀 뽑아도 되면 내가 사인해줄게. 하여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땐 차키였으니까 요즘 전자키처럼 안 돼 있고 그걸 다 뽑아버려. 이거 뭐하러 키로 만든 거야? 다 뽑고 거기다 사인해주더라고요. 아마 미친 천재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심플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1세대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샤오미 1세대 로봇 청소기 물 청소까지 되는 걸로 했었는데 물론 기대에 못 미치긴 하지만 버튼이 굉장히 직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면 끝나는 일들인데 지금 로봇 청소기들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앱이랑 연동되면서 앱을 다룰 줄 모르면 그 본체에서는 다루기 좀 헷갈리는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나르알 같은 경우에는 그 본체에서도 버튼을 눌러서 뭐 그 스테이션으로 들어오거나 청소를 실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어르신들은 그게 편하겠다, 확실히. 네. 앱 하면 벌써 복잡해 하시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앱을 키면. 그래서 앱 연동도 다 해드리긴 했는데, 다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냥 이거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르시면 돼요. 라고 쉽게 설명이 되니까, 제가 그 거액을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150만 원이죠. 그렇게나
그렇게 비싸요? 비싸다. 그럼요. 아, 이게 물걸레 청소기는 원래 비싸긴 한데 이게 업그레이드 될수록 근데 그 제일 비싼 거 로보락이 로보락도- 170 정도 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로보락 그거 걸레 빨아준다는 얘기 듣고 걸레 빨아줘요. 빨아주죠. 나루알도 걸레 그래요? 빨아줘요. 네, 나르와는 이제 세제까지 넣어서 깜짝 걸레를 놀랐- 빨아주고 온풍에 말려주고 로보랑은 이번에 버전이 A 버전인가 나오는데 왜 웃으세요? 이거 광고 안 들어오면 화내야 돼. 네네네. A 버전은 어떻게 지금 돼요? 세븐인데 A에 네. 이제 온풍기를 단 거예요. 아, 그러면 로보락이 아마 최강일 거예요. 그치. 네, 왜냐하면 그 200 센서들이 하겠네. 로보락. 아마 로보락은 전선까지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얘가 아예 그 인식을 그냥 3D로 해요. 화면.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기능 같기는 하는데 로보락을 통해서 그냥 통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앱에서 멀리 있으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래서 어떨 때는 네. 그 왜 안에 CCTV처럼 다 볼 수 있는 기능이 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네. 있는 게 해킹해서 집안을 볼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죠. 네, 그래서 네. 그거 없는 거 그냥 쓰는 게 네. 아, 우리 집에 가져갈 게 많으면 없는 걸 쓰시고 사생활 보호가 사생활 보호, 잘 네네. 되시는 거죠. 가전도 진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나오네. 계속 나오죠. 저 어제 들었거든요. 사실 그 물걸레 빨아준다는 거. 네. 너무 놀라가지고 오늘 같은 충격을 또 받아가지고. 아, 그래? 진짜요? 네, 아. 저는 몰랐어요. 그 걸레를 빨아주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보는 유튜브가 비슷하더라고. 가전을 막 찾고 막. 그리고 저희 집은 장난감이 많으니까 아직 네. 로봇 청소기를 조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내가 밀어주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요, 너무 그 장난감을 밀지는 못하고요. 왜냐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밀어주면서 이야, 그거 괜찮겠다. 요새 이제 그러면 좀 발달되는 당장 게, 사요. 그럼 1세대, 2세대 정도는 밀어요? 네. 근데 걸레를 못 빨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돼요. 걸레 빠는 거 너무 싫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걸레 해서 그 걸레를 더럽지 않게 유지를 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걸레 2개로 해서 한 바퀴 돌면 이제 다른 걸로 해서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리는 그랬는데 찝찝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나루알은 거기서 다 해결해. 다 해결해. 보고 있니? 물도 한 통에 다 모아주고 네. 드럼물 쓰레기도 요새 다 모아주고. 프리미엄은 다 기본적으로 그게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걸레를 얼마나 깨끗하게 그리고 그 깨끗함이 얼마나 유지되냐 그 정도가 꿉꿉하게 엄청 냄새 안 나게 그런 것까지 다. 잘라야 되겠다. 나루알 진짜 얘기를. 저희도 TV일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리모컨 얘기했더니 바로 그러니까 나루알로. 심플한. 근데 이게 GPT랑 어쩌면 그렇겠네요. 이렇게, 할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나루알을, 그러니까 뭐 지금 웬만한 앱을 통해서 이거는 1세대부터 됐던 거기는 하는데, 나 여기 부분만 청소해줘라고 하면은 걔가 거기 부분만 청소해주기는 하는데, 이 가정이 조금 답답하기는 해요. 기계는 기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일이 명령 다 해줘야 되고. 네, 근데 GPT로 얘네들 진짜 대충 말로 해서. 퍼즐 맞춰지듯이 다 맞춰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다 진짜. 지금 그 얘기 나와요. 10배거라는 표현 아세요? 어떤 네. 주식이 10배가 되는 거. 그게 타이밍이 14년 만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 등장했을 때, 그리고 IBM PC 등장했을 때, 네. 그리고 가장 최근이 뭐였냐면 아이폰이었대요. 네. 그게 딱 14년 전 맞거든요. 2008년, 2009년 요때였거든요. 네. 지금 딱 14년 된 요 시점이 챗GPT고 챗GPT가 그 자체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챗GPT를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뚱의맘이 지금 책을 쓰는 거를 이게 사실 욕구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 아시죠? 내 아이를 해가지고 넣어서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근데 챗GPT 쓰면 이게 확장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맞아요. 비즈니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맞게 질문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뽑아주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쵸. 그림을 뭘로 선택할 거고 이건 선택은 하겠지만 A안, B안, C안 주고 선택하세요 하면 되잖아. 맞아요. 고객한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아이를 넣고서 이것저것 네. 해봤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내 아이다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포토샵으로 스케치 효과 내는 것보다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그럴 거예요. 같아서. 예, 근데 저는 프로그램 아직 하나밖에 안 써봤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최적화된 거를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여기서 계속 어떻게든 수익화를 할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계속 주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거 나뿐만 아니라 맞아.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못하겠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는 거니까. 맞아요. 아이 사진 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건 뭔가요? 몇 개 이렇게 하게 해놓고 네. 그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좋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 선택은 잘 보통 못하니까. 그 정도는 본인들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의뢰를 할까요? 못해요. 아, 그래요? 못해요. 그 그러니까 챗 GPT가 아무나 접근할 쓸 수 수 있는 거예요? 있는, 네, 다 쓸 수 있어요. 무료 그 버전이에요. 네. 네, 콩은 지금 네. 유료만 되는 것 같은데 유료도 얼마 안 해요. 2만 원, 월 네, 2만 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당신의 발견 프로그램도 네. 한 번씩 출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자기가 뭘 잘하고 뭐에 재능이 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질문한 사람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그 예전 최영만인가? 가 굉장히 한때 주가가 높았던 적이 있었어요. 격투기 선수. 근데 왜 높았냐 하면 강호동을 만나서 그랬던 거예요. 질문을 너무 잘하니까 최영만 별 리액션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선. 네. 하지만 그 자체의 내용이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딴 데서 저 사람 재밌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댓글 썼는데 하나도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MC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신의 발견 이제 소리까지 알아듣기 시작하면 거기다 넣어버리면 그 사람 에세이 써줄 거예요. 그 사람 맞아. 자서전 써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디테일들 있잖아요. 뭔가 이 그림에서 요게 더 나아. 요게 요거랑 어울려. 요런 걸 선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냥 챗GPT 그냥 쓰는 사람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거에서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맞아요. 저희가 지금 집 지을 때도 건축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건축사들이 그 능력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맞아요. 니즈를 소통해서. 계속 맞아요. 빨아내서 네. 그거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보여줄 맞아요.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1세기에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는 건데 그 아이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저희도 비즈니스 모델이 또 하나 생기네요. 그러니까 GPT는 고집이 없어요. 맞아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고집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끝까지 다 수용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맞아. 화내지 않고. 네. 절대 화내지 않죠. 네. 고객님. 그러니까 그 건축가나 뭐 아까 PPT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 전문가들은 이게 훨씬 나은 건데 왜 맞아요, 저거 맞아요. 자기 의견이 있죠. 그리고 자기 이제 스타일이 있으니까. 안 들으려고 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 있는데 맞아. 제가 우리 딸한테 읍수하면서 포스터 얘기할 때 우리 딸이 자기의 딱 그게 있어요. 스타일이. 그래서 제 말 잘 안 들어줘요. 고집이 있어. 모든 자녀들은 모든 부모의 말을 맞아.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전문가한테 맡겨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적절하게 내가 좀 양보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네. 챗GPT는 그럴 필요가 없다. 계속 넣으면 그러네요. 된다. 네.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계속 나오잖아요. 질문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하나 만들죠, 우리. 우리 용어를 좀 이쁘게 두 분이 장명 실력이 되게 좋아요. 아, 센스 두 분이 있어. 되게 센스가 있으셔서 저는 그냥 느낌이 그거예요. 질문을 컨설팅 해주는 사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뜨는 직업일 것 같아요. 네. 직업까지 갔어요. 네. 아, 직업이 되게 아닙니다. 네. 오늘 챗GPT로 이렇게 하는 거를 듣고 사실 옆에 오신 오늘 하이키키님은 하이키키님이 완전히 감동하셨어. 감동. 당장 써보고 싶어요. 그죠. 네. 금방 하실 것 같아요. 또 네. 그런 거 신기해요. 빠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함께 또 영어 안 되시는 거 뭔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파파고를 이용합니다. 한글로 하면 영어로 나오잖아요. 영어 선생님이신데 뭐 아니요, 다 그 잘하지. 앱이 있어요. 추가하는 앱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아, 맞춰서 거기서? 그러면은 한글로 해서 한글로 나와요. 근데 휴대폰에서는 그게 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하시면은 한글로 다 되어 있어요. 아, 좋다. 편리하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좋습니다. 네.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니까 네.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마디 했었는데 그럼 그 아버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제 머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빠의 꿈이 작가셨다
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작가 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이제 뭐 GPT가 있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 아빠가 이제 가족들에게 했던 편지나 네. 글 그리고 이제 일기장을 계속 쓰신 거를 모아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좋은 글들을 좀 담아서 브런치도 그때 아마 좋다. 말씀하셨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탈락됐어요.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GPT 이용해서 내 소개글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좀 매끄럽게 써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이거 대박인데? 대박이다. 그거 한번 해가지고 브런치 작가 네. 됐어요 하고 다음에 뭔가 얘기해 주시면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겠다. 확실히 이제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해요. 네, 저보다 노인과 바다 쓸 딱 일이 치고 너무너무 많겠다 진짜. 네,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노인과 바다를 그렇게 나의 입장에서 내 생각을 내 뇌를 여기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좋네요. 그 문체도 어떤 작가의 문체 좀 흉내내줘. 이것도 되겠다. 되겠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사파 그려주는 것도 네네. 피카소처럼 그려줘, 네네. 누구처럼 그려줘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처럼 GPT도 가능한 아버님 것 같아요.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걸 쭉 타이핑 시켜서 예를 들어 학습을 시켰다 그러면은 아버님 문체로 한번 만들어 봐줘. 이것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를 계속 찍었어. 그러면은 네. 걔가 하지 않았던 행동조차도 영상으로도 만들어 줄 것 같아. 걔의 그거는 습관과 이런 게 다 하더라고요. 되니까 그런 것도 재밌겠는데요. 네, 한번 좀 그래도 최대한 저는 유료 결제했거든요. 유료 결제 해야지 저걸 2만 원 쓸수 아깝지 있으면. 않네. 네. 지금 잘 쓰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이 좀 무료 버전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파 같은 경우에는 그 무료 버전으로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활용을 해보고 유료 결제를 할 건데 GPT 같은 경우에는 좀 단번에 유료 결제를 해서 그냥 아예 써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유료 결제했어요. 맞아요.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도 PPT 만들고 하는 거를 네. 거기다 장착을 시킬 거라 그러잖아요. 아직 상용화는 했나요? 안 냈는데 네. 그 영상 같은 것들은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 거 아닌가요? 맞는데 이게 그래도 다르게 소프트웨어로 연결 연결이 있다고 해서 되는데. 서로 알아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가 막혀요. 네, 그 떠도는 영상 중에 하나가 내 딸이 졸업을 해. 내가 그 카드를 쓰고 싶어. PPT 몇 장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그 관련된 텍스트들까지 다 삽입을 해서 와. 애니메이션까지 막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남자들 프로포즈 하기 괜찮겠다. 아이디어 자기 없을 때 GPT한테 뭔가 감동적인 뭐 문장과 뭔가 이벤트를 알려줘. 그거는 그렇게 이제 하면 안 상대방에게 나와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한테 미리 물어보면 약간 프로포즈 할 때 깜짝 그게 안 되잖아. 제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가 나한테 준 카톡이나 이런 정보들을 싹 다 넣으면 모르겠 텐데 그렇게까지는 해주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거고 내가 여자친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가 그거 몇 가지 키워드 여자친구는 넣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러면 내 아이디어보다 훨씬 무궁무진한 걸 만들어줄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넣느냐가 맞아요. 관건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포즈 같으면은 요새 유행하는 프로포즈 스타일이 몇 개 있을까? 그걸 얘기해줘. 10개만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번에서 나는 뭐 어떤 요소를 좀 넣어줘. 이게 질문의 그러면은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굉장히 달라지는 능력자신 거예요. 그게 어렵거든요. 맞아. 유튜브를 통해 배웠습니다. 아, 좋네요. 네. 그거 안 했으면 아쉬울 뻔했다. 그러니까. 네, 글을 해서 브런치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그거 다음번에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떻게 되셨는지. 네. 그러면 오늘은 너무 유용한 정보를 후다닥 구르륵 쏟아주시고. 쏟아주셨어요. 너무 전문적이지 않아서.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뚱이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